진전 없이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단으로 나섰던 구윤철 장관은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죠. 통화 스와프 체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장치 같은 경우도 좀 미국 쪽에서 저희 요구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교착 상태여서 진전이 전혀 없었던 관세 협상. 뭐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서 이제는 좀 결론이 나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왔는데요. 구윤철 장관과 마찬가지로 협상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 명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 이 컨트롤 타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미국 채널은 하나일 텐데 왜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지 더 중요한 건 지금 3,500억 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우리 9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불이거든요. 3,500억 불을 정말 우리가 다 직접 투자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외환 보유의 82%가 나가는 겁니다. 그냥 텅텅 그러면 비잖아요. 텅텅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러 마이너스 통장 형태인 이제 그러면 이제 통화 스왑을 체결하자는 건데 설령 통화 스왑을 체결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을 이 빈 잔고를 다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의문스러운 그렇죠.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은 가능하다고 하고 외교 사령탑은 전 힘들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 사실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정부가 좀 완보이스로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경제 전문가하고 이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미국 재무장관은 교착 상태에 있었지만 아이팩을 계기로 뭔가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3,500억 달러 다 현금으로 그냥 줘. 이러고 또 우리 압박을 했고 네. 좀 달라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경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못하게 양동 작전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우리도 이 라인에서 똑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그런 저쪽의 레버리지에 따라서 우리도 협상력을 최대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뭐 그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시점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기에서 한미 간의 협상이 진전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겁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이펙에서 회담이나 이런 거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었죠. 하지만 예정대로 다시 참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Have you canceled your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No, I haven't canceled,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I'm going to be there regardless, so I would assume we might have it. 우리 정부는 이번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요.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두 국가의 대표들을 국빈으로 잇따라 초청할 계획입니다.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국빈 방문을 연이어 준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두 개 다 진행하면 성과를 얻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더군요. 뭐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번 에이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려 20개국의 외빈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트럼프 미 대통령 두 분 모두 원래 참석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정성을 붓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이 어제 밝힌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29일,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물론 이제 31일부터 시작하는 에이펙 정상회담의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1박 2일 일정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 에이펙 기회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정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아마 국민들께 큰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횡포에 가까운 행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요즘 굉장히 밉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다른 나라만의 느낌이 아닌가 봅니다. 미국 내에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모두 기자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요. 근데요, 이 기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기자실을 거부하고 다 퇴장을 한 거는 기자실이 생긴 이후 8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 일의 발단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그리고 그 입장을 두둔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Press is very dishonest.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Pete? The Pentagon press corps of all press corps would be front and center across the board on wanting to give credit to the president for forging this kind of peace. Instead, what they want to talk about is a policy about them. 월스트리트와 CNN 등 굵직한 언론사들 다 나 여기 못 있겠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기사는 쓸 수 없어.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CNN이야 뭐 원래 트럼프하고 맨날 싸우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폭스뉴스, 뉴스맥스 이런 거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고 친 트럼프 언론이라고 유명한 언론사인데 여기 기자들도 다 떠났다고요? 그렇죠. 폭스뉴스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국방장관은 피터 헤그세스가 폭스뉴스 앵커로 활동하던 그렇죠. 데 아닙니까? 자기의 모기업 모 언론사인데 거기도 지금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국방부에 대한 펜타곤에 대한 모든 보도는 국방장관의 검열을 받아서 나가라, 승인 받아서 나가라. 이거는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일 아닌가요? 보도지침이죠. 바로 네. 5공화국 때 있었던 보도지침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14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증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딱 한 곳만 지금 서약을 했어요. 전체 외신까지도 다 떠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 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펜타곤 출입 기자들 상대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습을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의 앞으로 모든 국방 정책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해외 보도가 되겠습니까? 네. 심각한 사안이 저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와 관련된 기사들은 이제부터 검열을 받고 승인받아서 써라? 글쎄요. 저도 기자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공연하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트럼프의 기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